손흥민은 팔방미인과도 같다. 그를 단순히 골만 넣는 공격수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손흥민은 완성형 공격수로 진화했으며 수비수는 더욱더 그를 막기 힘들어졌다. 30줄이 넘은 손흥민은 늦은 나이에 다시 한번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손흥민이 축구계 인사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4월 15일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8호 골이자 역대 프리미어 리그 통산 101호 골을 터뜨렸는데요. 특히 이날 손흥민은 골을 기록함과 동시에 팀의 찬스메이킹까지 담당하면서 최근 국대 기간을 거치며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변화시키면서 30줄이라는 나이에도 또 다시 놀라운 진화를 이루어냈는데요. 더 이상 수비수가 감당할 수 없게 된 손흥민의 완성형 공격수 진화. 지금부터 풋볼 랭킹과 함께 알아보시죠. 손흥민이 콘테 체제하에서 전술적으로 희생당하며 이번 시즌 자신의 제 포지션에서 뛰지 못한 채 이리저리 포지션을 옮겨 다녔다는 것은 그동안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접한 팬들이라면 다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그러나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법도 있으리란 법이라고는 하죠. 손흥민은 이번 시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구역을 가리지 않으며 다양한 포지션에서 플레이하게 되었고 그 역대 어떤 시즌을 돌아보더라도 이번 시즌만큼 손흥민에게 다양한 전술적 변화를 주었던 시즌은 없었을 텐데요. 물론 이것은 콘테 감독이 손흥민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애제자인 페리시치에게 전술적 특혜를 주며 그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희생당한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손흥민은 최근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았고 결국 새로운 재능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처음으로 눈치챈 인물은 바로 최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사령관으로 부임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었습니다. 대표팀 부임 이후 자신이 맡게 된 첫 두 경기를 지휘하며 클린스만 감독은 우루과이전과 콜롬비아전에서 손흥민을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 사실상 프리롤 역할로 기용하는 파격적인 전술적 선택을 보여줬는데요. 고생만 하다 온 토트넘 생활과는 다르게 국가대표팀에서만큼은 손흥민이 제 포지션에서 뛰기를 원하고 있었던 팬들은 손흥민의 공격형 미드필더 기용에 처음에는 클린스만의 전술에 불신을 표했지만 클린스만은 경기력으로 직접 증명하였고 팬들은 손흥민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반색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콜롬비아 전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 슛과 오른발 프리킥골으로 팀의 두 골을 모두 만들어내며 브라이턴전 이전까지의 이번 시즌 경기들 중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그리고 손흥민의 프리롤 기용은 이 경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우루과이전에서 손흥민은 다시 한번 맹위를 떨쳤고 콜롬비아전에서는 자신의 물오른 슈팅 감각을 보여줬다면 우루과이전에서는 중앙지역에서의 화려한 탈압박 능력과 전진 드리블로 남미 최강이라 불리는 우루과이의 중원진들을 박살내렸고 자신이 만들어낸 공간을 살려 팀원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넣어주는 등 그야말로 완성형 공격수다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죠. 비록 A매치 두 경기는 1무 1패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끝났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손흥민 프리롤 기용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큰 각광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번 시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또 다른 재능을 개화시킨 손흥민은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깨달음을 얻은 소중한 경험을 살려 토트넘에 돌아가서도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으며 모든 위치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손흥민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신의 양발에서 나오는 괴물 같은 슈팅이고 그렇기에 손흥민은 공을 잡았을 때 전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 위협적인 선수였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오프더볼 능력과 뒷공간 침투는 수비수를 경직되게 만들며 결국 매 경기 상대 수비진들은 손흥민에게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나 최전방 라인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던 손흥민이 한 칸 아래쪽으로 내려가 플레이메이킹에 가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흥민의 양발 슈팅과 공간 침투를 견제하고 있던 수비수는 중앙에서 위협적인 패스를 뿌려대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자신도 끌려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또 다른 토트넘 선수에게 공간이 열리는 것이며 결정적인 기회로 직결되는 것이죠. 이번 본머스전 손흥민은 왼쪽 측면 지역에서만 집착하지 않고 중앙 지역까지 넘나들며 움직임을 폭넓게 가져가 상대 수비수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유도했는데요. 그 결과 왼쪽에서 돌아 뛰어 들어가는 페리시치에게 공간이 열렸고 페리시치를 보자 손흥민은 다시 한번 재빠르게 박스 안으로 침투하며 자신에게 날아온 크로스를 받아 팀의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토트넘의 경기는 보통 케인이 찔러주고 손흥민이 그 패스를 받는 형식이었으나 이번 경기는 오히려 반대로 손흥민이 패스를 찔러주고 케인이 그 공을 받으러 침투하는 장면들이 연출되었는데요. 이는 손흥민이 슛과 침투, 드리블과 탈압박, 그리고 보름방과 패스와 같이 모든 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완성형 공격수로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이 경기 손흥민은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팀 내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흥민의 기념비적인 활약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수비진들은 손흥민과 케인이 벌어다 준 골을 도로 뱉어버리며 발목을 잡았는데요. 그렇게 경기 결과는 충격적인 2대3 역전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손흥민의 보여준 환상적인 퍼포먼스에 영국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경기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팀은 패배했지만 오늘 손흥민의 경기력은 완벽했다. 이번 시즌 손흥민에게 가해지는 비난의 손가락들이 많았으나 역시 손흥민은 손흥민이다. 늦은 나이에 다시 한번 자신을 진화시켰다. 이제 상대 수비수는 손흥민을 상대할 때 무려 3가지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한다. 첫 번째는 손흥민의 위협적인 양발 슈팅이고 두 번째는 위협적인 공간 침투 움직임이며 이제 세 번째로 손흥민이 중앙 지역에서 뿌려주는 패스까지 막아야 한다. 손흥민은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완벽한 공격수가 되었다. 이처럼 토트넘은 현재 해리케인과 손흥민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완성형 공격수를 2명이나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둘이 열심히 상대 수비수들을 눌러버리고 골을 벌어다줘도 결국 토트넘 후방 쪽의 불안정감은 팀 내 최대 구멍이고 이번 본머스전마저 다시 한번 한심한 수비 실책으로 팀의 패배에 일조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 확률은 바닥을 치게 되었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손흥민을 못 보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아직 토트넘의 챔스 희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번 시즌 토트넘의 시즌이 실패로 끝나며 유럽 대항전의 꿈이 멀어져 버리고 말았을 때 케인은 결국 이적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도 새 구단을 찾아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나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